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좀 짧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창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4주 안에 뭐 공격을 끝내겠다, 4주 안에 뭐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일찍 전쟁을 끝낸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도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는 이제 전쟁 기계라고 거의 생각을 드는데 전쟁 기계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에 대해서 거의 1조 달러가 넘어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조 달러 시대에서 AI, 방산, 그리고 물가, 금리까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넥스트 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사회과학서적으로서 넥스트 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은 지금 거의 전쟁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전쟁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특히나 이 AI 기대감과 AI 관련돼서 투자가 전폭적으로 많이 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라는 게 단발성 이벤트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이 3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AI로 촉발한 전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기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전쟁 기계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세계 무기 수출의 4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뭐 요게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담당하고 있고 107개국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쟁이 나면 수요가 급증하게 될 거고요. 전쟁이 없어도 이 불안정이 유지가 되면은 이 무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재고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드론이나 전자전, 그리고 위성, 그리고 탄약이 소모형 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경우에는 이 드론이나 전자전, 위성 탄약,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지금처럼 AI가 많이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도하겠죠.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그래서 전쟁은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반복 매출 산업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 1조 달러의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025년 국방 예산은 8,950억 달러라고 합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국방 관련 예산은 약 8,950억 달러이며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CBO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는 향후 수년간 국방 지출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국방비는 경기 침체에도 잘 안 줄어든다. 이게 좀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전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걱정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전쟁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나 휴지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생필품을 막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경기 침체에도 국방비는 잘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로 모순적인 상황으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증가되면서 장기 금리에 대해서 좀 압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단순히 한 산업이 아니라 금리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물가를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쟁은 물가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리스크를 딱 이렇게 띄우는 거죠. 운을 띄우는 거죠. 그럼 이에 따라서 해상 운임, 그러니까 해상이라고 하면은 어, 해군에 해당하겠죠. 해군이 어떤 뭐 이렇게 전차가 아니라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보험료도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방산이라고 하면 사실 전쟁 관련된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방산 특수 소재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특수 소재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 이것도 마찬가지겠고 구리 가격도 함께 상승하겠죠.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 특수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뭐 해상 그런 것들 그런 걸 뭐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CPI를 밀어 올리는 구조적 채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네 가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치고 상방은 오히려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전은 그럼 어떻게 될까? 미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강철에서 연결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센서, AI, 통신, 타격 이 네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의 핵심은 센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센서로 어떤 걸 탐색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겠죠. 그 데이터 모인 걸 통해서 AI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걸 통해서 통신을 어, 예를 들어서 뭐 아군이나 적군에 대한 통신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중심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뭐 탱크나 뭐 비행기, 이런 것들로 전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센서, 데이터, AI 분석, 통신까지 모두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격 또한 소프트웨어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 중심도 이 공장에서 네트워크, 뭐 AI 인프라라든지 AI 네트워크 통신망 이런 것들에 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상세하게 나눠보면은 반도체도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위성통신. 그래서 최근에 스페이스X도 전쟁 관련돼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위성통신으로 공급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왜냐하면 이 세 가지로 데이터를 아무리 잘 모아도 그 모은 데이터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마지막 단계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카펙스가 사실상 준국방 투자 성격을 띠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비용은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인데 전쟁 비용은 미래의 이자다.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미래에 이게 이자로서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코스트 오브 월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9.11 이후에 전쟁 비용을 8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라고 합니다. 8조 달러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9천억이 넘어가겠죠. 예,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은 비용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부채가 쌓이고 한국도 부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이자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전쟁은 결국엔 이 할인율을 만지는 구조적인 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이터에 따르면 2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AI 변동성 속에서도 자금이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로 이동하는 흐름을 지적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이동을 한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생산자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재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소재에 해당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거. 그리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뭐 공장 같은 거.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AI에 대한 기대와 전쟁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확실한 지출, committed spending, 이거를 좀 더 사람들이 지출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이나 에너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는 국가가 지출을 멈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한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방, 에너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되는 기업을 5개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RTX 코퍼레이션입니다. RTX 코퍼레이션의 포지션은 미사일과 방공, 그리고 구조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소모형 무기에 대해서 반복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럭히드 마틴도 있습니다. 럭히드 마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사일이나 우주 쪽, 아까 위성통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부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AI와 국방 데이터 영역을 주로 맡고 있고 전장에 OS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이름과 같이 드론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미래 전에 있어서 조금 초기 영역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탐지하는 그런 탐지 센서 영역 그런 그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우주와 전자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보다도 부분적으로 영역을 분리해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편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국채 공급에 대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금리 변동성은 당연히 확대될 거죠. 불안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지정하게 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 미국에 계속 투자해야 되나? 한국에 계속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수록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또는 투자처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테마로 소비하기보다 전쟁은 앞으로도 사실 상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도 상시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상시화됐을 때 어떤 것이 주요적으로 거기에 꼽힐 거냐? 바로 AI와 네트워크 중심으로 나아갈 거다. 그리고 경제는 연결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 연결한다라는 뜻은, 그리고 인프라라는 뜻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사실 기업으로만 이걸 한정시키기보다 이거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 관련돼서, 방산 관련돼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국방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이미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이런 전장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간간히 뉴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품질이 바뀌는 지점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도 지금 하루하루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미래가 요구하는 구조,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주기적으로 상시화 될 텐데 이 상시화 됐을 때 되기 전에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도 뭐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하긴 할 텐데 두려움에 떨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5개 기업보다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기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반복 매출을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장의 OS,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 체제, 그러니까 전장의 핵심을 맡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전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업들. 이 구조적 의미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국이 전쟁 기계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왔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됐을지도 모를 텐데,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전장 관련된 테스트나 실험을 저는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 그리고 한국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방 1조 달러 시대를 중심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